생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좀 어떻게 해결한다 이걸. 위험을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자,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가지급금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아예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 맞아요, 진짜. 네. 정말 그래요. 뭐 센터장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함구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세상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밤 12시에는 어두운 길 좁은 데서 횡단보도 그냥 건너잖아요. 뭐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듯이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기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어떻게 해결하나 이걸.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사실 이게 해결 방안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떠돌고 계실 거예요. 가지급금 어떻게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럴싸한데 알고 보면은 실상은 불가능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쵸. 끝내는 아니면 뭐 약간 위협과 합법과 어. 중간 정도를 좀 많이 애매하게 하시는 네. 분들이 사실은 많죠. 네. 네, 그 사전에 제가 먼저 확실하게 여쭙고 싶은 게 오늘 이사님은 가지급금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갖고 오신 겁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선 파트너 제가 또 확실하지 않은 걸 확실하다고 말하지 않는 네. 조직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시작을 한 건 최근에 한 60억 정도 이제 하시는 유가공 업체 대표님을 만나서 매출 60억. 네, 대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뭐 알겠습니다. 한번 미팅 한번 하시죠. 라고 해서 봤더니 네. 우리가 항상 미팅하다 보면 재무제표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이 필요해서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딱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세무사님이나 네.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지를 활용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매출 채권이랑 여기 네 그리고 선급금 보이시죠? 선급금 여기. 매출 채권은 돈을 못 받은 게 매출 채권이고요. 그렇죠. 선급금은 미리 돈을 준 게 선급금이잖아요. 네. 고기를 사는데 뭐 미리 돈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7억씩이나 줄까요? 글쎄 뭐 나는 그쪽 시장을 모르니까 아니 줄 수는 있죠. 먼저 줄 네.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줄 거예요. 일반적인 일은 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매출 채권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은 10% 내외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이만큼까지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장을 까보니 네. 이게 가지급금이더라. 일부가 이 안에 녹아 있더라. 숨겨놨더라.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우리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가지급금이다. 네. 근데 가지급금이 뭐냐요? 아.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생겼냐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밤에 길 가다가 어두운데 횡단보도 뭐 없는데 그냥 막 건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도 맞는데요. 그거보다는 모르고 생기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가지급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법인카드를 썼는데 네.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다 대표님이 덮어 쓰는 거예요.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난 이거 인정될지 알았는데 네. 인정 안 되면 그냥 가지급금 처리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중에서 네. 대표님이 또 오해하고 계신 것들도 있어요. 뭐 주말에 밥 먹었어. 네. 되나요? 주말에? 대표님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되나요? 누구랑 먹었냐에 따라 모르겠어요. 안 되나요? 예리하신데 누구냐 먹을 따라 다르죠. 네. 예리하시다. 주말에도 뭐 일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거래처랑 먹으면 사실은 우리가 세무당국이랑 싸워서 네. 입증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입증을 어떻게? 체크해서 내는 거죠. 입증은. 음. 그런 문제인데 사실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안 될 때는 이렇게 다 가지급금으로 넘어가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 숨어 있는 부분부터 지금 대표님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금이 안 나올 텐데 네. 혹시 돈 있으시냐? 없으시겠지. 그죠. 있었으면 해결하시겠죠. 그죠. 고민할 상황. 넣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대표님들이 뭐 개인 사업자를 하실 때는 돈을 펑펑펑 마음껏 쓰시다가 네. 법인으로 가면 법인세도 나오고 다시 내가 또 돈을 쓰려고 보니까 월급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소득세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내죠. 그 소득세가 많다라고 급여를 많이 못 올리세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법인카드를 써요. 음. 그래서 가지급금이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제 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 급여, 상여, 음. 배당밖에 없어요. 그렇죠. 회사 돈을 내 개인으로 갖고 오는 네. 방법. 세금 내고 갖고 오면 돼요. 그렇죠. 근데 세금 내기 싫으니까 안 갖고 오다가
법인카드 쓰고 그게 맞아요. 가지급금 처리되고 맞아요. 대출 필요할 때 막히고 대출 안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많잖아요. 요즘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특허 활용해서 한 3억까지 만들어서 그걸로 회사에 팔아서 회사 돈 갖고 오는 회사 돈 갖고 와라. 그게 그럴싸했는데. 사실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논쟁이 아직도 많은데요. 이제 뭐 대법원 판례도 있긴 했는데 되냐 안 되냐라기보다는 세무 당국하고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인정이 적게 된다든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거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안 드리는 편이고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네. 하시는 게 좋다. 네. 특허는 그렇고 배우자 네. 증여 또 한참 네. 많이 했죠. 자사주 녹여서 네.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이렇게 돌려서 네. 이건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한참 3, 4년 유행하다가 요즘에 이거 뭐 보험회사에서 한참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아예 쏙 들어갔죠.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어. 다 조사 중이에요. 아. 그렇게 예전에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왜 그게 안 되냐는 둥 막 싸움을 걸고 저한테 필드에서 화내는 거지. 네, 난 이게 화내고.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계약- 왜안 된다 네. 그래. 그래야 계약을 받으니까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실제로 판례가 많이 나왔고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 안 되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배우자 증여도 사라지고 세금을 또 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절대 쓰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지급금이 있어가지고 육가공 업체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가지급금을 해결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결을 할 것이고 네. 돈을 만들려면 법인에 있는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네. 법인 돈 갖고 오려면 급여 상여 배당이 있는데 이때 세금이 왕창 나오니 네. 이게 고민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래서 사실은 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저희가 유튜브로 다 얘기 드렸고 네. 뭐 센터장님도 활용하고 계시고 네. 그냥 급여로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여를 네. 빼면 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난 싫다고요 그게. 다 나 같은 마음 아닌가? 그쵸.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기억 안 나세요? 저희 급여로 뺐을 때 급여 세금 줄이는 방법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네. 소득공제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짱이죠. 그쵸. 그거 받으시면 돼요. 벤처 투자.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지금 급여를 못 올리신 이유가 네. 세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세금 내고 반 이상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문제는 투자를 벤처 했다가 세금은 네. 돌려받아. 네. 투자한 돈 날리면 어떡해? 내 회사잖아요. 아. 내 회사에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회사를 벤처를 만들고 네. 내 회사에 내가 집어넣어도 네. 소득공제는 되니까 그죠. 그 리스크가 사실상 없는 거죠. 빵. 오른쪽에 있는 돈 왼쪽으로 네. 집어넣는 막 그런 개념처럼 그죠. 까지도 그리고 생각이 되니까. 어차피 회사에 돈 없으면 내가 돈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내 회사에 돈 넣어줬는데 네. 소득공제 해준대요. 그쵸. 최고 아닌가요? 너무 좋지. 네. 그냥도 넣는데 네. 넣고 소득공제까지 받으면 좋죠. 네. 그러면 이사님 말씀은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네. 회사에 있는 돈을 갖고 와서 그걸 이제 가지급금을 지원해 가자. 네. 요건데 회사에 있는 돈을 갖고 올 때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네. 벤처 투자를 하자. 요 얘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급여 설계가 500? 600? 뭐 이렇게 500이 제일 되잖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연봉 6천. 맞아요. 대표님들 다 연봉 6천이에요. 맞아요. 이상하게 고 언저리가 많아요. 300 얼마 월급은 좀 짜쳐. 한 500은 돼야 돼. 제 생각에 근데 아마 세무사님들이 그 정도 선에서 비용 처리하고 가져가시면 네. 세율 구간이 가장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좀 설계를 해드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엔 저희 하나를 더 얹으면 돼요. 한 1억 5천 받으시고 그러면 한 1억 는 거잖아요. 네. 그 급여 받아가지 마시고 바로 벤처 투자로 돌리시고 1억이면 뭐 1억 뭐 5천이니까 반 넘어갔으니까 얼마 안 된다고 쳐도 제가 봤을 때는 1억 뭐 계산하면은 세금이 1억 5천이면 한 4천 이상 나가잖아요. 한 3천 돌려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은 대부분은 회사에 돈이 있지만 네. 그냥 그거 급여를 많이 갖고 오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네. 아까워서 급여는 좀 적당히 해놓고 뭐 네. 법인카드를 쓰다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급한 네. 돈이 있을 때 법인돈 이렇게 좀 갖고 네. 오실 수도 있고 네. 어차피 내가 번 돈이긴 하니까 네. 근데 그런 걸로 가지급금이 쌓이는 거를 네. 애초에 좀 방지를 하는 거네요. 그죠? 애초에 그냥 급여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네. 가지급금 쓸 게 없게끔. 맞아요. 예, 근데 돈 많이 갖고 오면 세금 많이 내지 않냐? 알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고. 네, 그것도 그 방법, 돌려받으시면 되고. 벤처 투자가 되는 네.
그래서 뭐 급여 설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급여를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자기 소득의 반까지만 내잖아요. 네, 그거에 네. 맞춰서 벤처 투자 하시고 그러면 자기가 낸 세금 대비 뭐 반까지 넣으면 한 3분의 2 정도는 환급을 받으실 거고.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다시 돈이 생길 거고 이거 상계 처리할 거고 그러면은 회사의 지표가 좀 개선이 점점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회사는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회사가 대출을 받고 다시 이제 회사가 정상화돼서 잘 돌아가요. 그러면 투자한 돈 어떻게 하죠 이제? 투자한 돈 다시 돌려받아야 될 텐데. 3년에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도 돌려받았는데 내 돈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아. 증자가 아니라 증자를 하셔도 되지만 내가 투자한 거니까 내 회사에서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3년 이후엔 돌려받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럼 돈 야무지게 빼온 거 아닌가요? 그치. 그리고 가지급금 해결하고 회사 잘 돌아가고 어. 회사의 기간 자금도 쓰고 그치. 활용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네. 회사가 계속 선순환이 음. 돌 거잖아요. 그쵸. 네. 처음 그 선순환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맞아요. 그 과정을 준비하기 어려워하시니까 이제 이사님이 네.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거긴 네. 한데 그러면 벤처 인증받은 기업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네. 가지급금 생길 일이 거의 없었겠어요. 아니요, 있죠. 그래도 있긴 있어요. 이걸 활용을 안 하시니까. 활용을 안 한다니 무슨 말? 벤처 인증이 있지만 네. 내가 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게 감면이 된다는 내용도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오. 이거는 뭔가 그 다음에 애프터의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 작업들을 다 모르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회사 벤처 해놨잖아요. 그때 네, 도와주셔가지고 네. 이빠이 그냥 그죠. 내 회사니까 네. 많이 돌려봤죠. 내 회사니까 저도 제 회사. 늘 있잖아요. 수 있는 네. 만큼 넣었거든요. 자기 네. 급여 반까지만 딱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까지 그러니까 되니까. 계산 딱 해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넣어놨는데 그래서 올해는 세금 내면서 좀 출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맞아요. 기분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그거 돌려받아서 음, 벤처 투자 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시면 어. 3년 딱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계속 돌아요. 벤처 풍차 돌리기. 네, 그렇죠. 옛날 적금 풍차 돌리기처럼.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1억 정도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치하면 네. 요즘에 금리가 올라서 좋은데 하면 6% 정도 받잖아요. 음. 근데 이거 벤처 투자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익률 30% 넘을 걸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높죠. 네. 네. 확정 30% 내실 수 있으세요? 확정 30%인데 나라에서 줘. 최현진이 주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거지.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죠. 그 누구도 네. 태클 걸 수 없는. 네. 네. 너무 합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라에서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좋습니다. 이 가지급금 해결이라는 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네. 이게 오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해서 내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시차를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면 분명히 방법은 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벤처를 활용하는 네.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대표님들께서 벤처에 대한 관심도가 네.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아마 저희가 지금 개념만 얘기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알아보시다 보면 분명히 막히는 게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때는 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이사님께서 네. 또 도움을 주시는 걸로. 네. 네, 우리 최현진 이사님이 또 어떠한 답변도 친절하고 깔끔하게 응대해드리기로 유명하시거든요. 네. 그 답변만 하고. 원래 네. 세상에 네. 많은 도움을 주다 보면 네. 언제 또 그게 우리한테 복리로 맞아요.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네. 활동 앞으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배워서 남주자 시선 파트너즈 사원 같아.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